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선의 정재혁 노무사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권에서도 한마디씩 하고 있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삼성전자를 국가공동체의 결실이라고 표현했고, 노동조합에게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고려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지탄받게 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사 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고요. 그만큼 이 사안을 단순히 회사 내부 문제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만약 진짜 파업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국가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오늘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노사 누가 맞고 틀리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끝까지 합의가 안 되고 그게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국가가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방법은 있습니다. 이름도 좀 낯설고 거의 잊혀진 노동조합법상의 제도인데요. 바로 긴급조정입니다. 긴급조정이 무엇이냐? 노동조합법 제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이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매우 크거나 성질상 특별해서 국민 경제를 해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회사랑 노조만의 싸움이 아니다. 나라 전체의 영향이 너무 크다. 이 판단이 내려지면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즉시 쟁의 행위를 중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30일 동안은 파업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바로 조정에 들어가고요. 그래도 합의가 안 된다면 15일 내에 중재 해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중재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사가 따라야 합니다. 즉 그냥 대화 좀 하세요 수준의 장치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파업을 강제로 멈춰버리는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만 나옵니다. 이 제도가 거의 안 쓰는 이유 매우 간단합니다.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법 문구를 한번 보세요.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이건 그냥 회사 손해 좀 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매출이 떨어진다? 부족합니다. 주가가 떨어진다? 부족합니다. 노사 갈등이 심하다, 극단에 이르렀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국민 전체가 체감할 정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긴급조정은 사실상 파업권 제한입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 3권 중 하나인 파업을 국가가 직접 멈추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이거 너무 쉽게 쓰면 정부가 마음대로 파업을 막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는 매우 적으나 오늘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는 2003년 현대자동차 사례입니다. 당시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 대폭 인상, 주 40시간제 도입,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동조합의 경영 참가, 이러한 요구를 걸고 강하게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넘게 파업은 이어졌고 생산 차질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회사 추산 손실액은 1조 3천억 원 이상. 이 정도에 이르자 정부도 긴급 조정 검토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긴급 조정이 발동되진 않았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정 검토 자체가 노사의 엄청난 압박 카드입니다. 노사 모두 알았던 거죠. 여기서 더 가면 정말 정부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결국은 합의로 끝이 났죠. 즉, 이 긴급조정은 꼭 발동되는지 아닌지 여부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검토 자체가 협상 압박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는 진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었습니다. 2005년 12월입니다. 당시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으로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됐고 정부 추산 피해액이 수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2005년 12월, 특히 연말이었어요.
반도체, 휴대전화 같은 IT 수출 물량이 몰리는 시기였습니다. 정부는 결단했습니다. 이건 대한항공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출이 막히고 국민 이동이 막히고 경제 전체에 충격이다. 그래서 파업 4일째인 2005년 12월 11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즉시 파업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업 자체가 30일간 금지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 차원이었다라고 당시에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노동계 반발도 아주 거셌습니다. 이건 파업권 무력하다. 정부가 너무 빨리 4일 만에 회사 편을 들었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 제도가, 긴급조정권 제도가 너무 쉽게 쓰이면 노사 자율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즉, 긴급조정권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겠죠. 자, 여기서 가장 궁금한 질문. 삼성전자도 긴급조정이 가능할까? 법적으로는 가능성 논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냥 하나의 회사는 아닙니다. 반도체, 수출, 국가 핵심 산업, 공급망, 협력업체 생태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범위가 워낙 큽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니까 된다 이게 아니라 국민 경제에 실제 위험이 존재하느냐입니다. 즉, 생산 차질이 어느 정도인지, 공급망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파업을 통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국가 경제에 손실이 있는지, 수출 타격이 현실화됐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삼성전자라서 자동 발동,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큽니다. 긴급조정은 정말 마지막 카드거든요. 괜히 섣불리 꺼냈다가 정부가 노사 자율 교섭 원칙을 깨버렸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많은 분들이 이거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있습니다. 이 긴급조정이라는 카드.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정말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등장하는 말 그대로 초강수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건 결국 하나죠.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그건 이미 회사와 노조만의 문제는 아니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은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노동법 속 거의 잊혀진 제도, 긴급조정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상 농법인 대선의 정재혁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